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브랜딩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상품에 이름을 붙이고 포장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때로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일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 낡은 공장과 트렌디한 카페가 공존하는 성수동을 배경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 리뷰가 아닙니다. 성공과 신념, 사랑과 배신,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한 편의 인생 서사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지혜로운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막을 올립니다. 이야기는 숨막히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업계 최연소 마케팅 팀장이자 만드는 프로젝트마다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는 브랜딩의 화신, 강나언. 그녀에게 시간은 곧 돈이자 권력입니다. 택시 기사에게 웃돈을 얹어주며 약속 장소로 향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철한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될 뷰티 회사 대표, 진석은 그런 나언을 시험대에 올립니다. 3분 안에 증명해봐요. 내가 왜 다른 팀이 아닌 강나언 팀장과 일해야 하는지. 하지만 나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냅니다. 과거에 논란이 되었던 인물조차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마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미지 세탁을 해낸 자신의 능력을 실제 그 인물을 현장에 개처럼 달려오게 함으로써 눈앞에서 보여주죠. 그녀에게 마케팅이란 강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완벽하게 덮어버리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언은 또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 XU 뷰티의 브랜딩을 따냅니다. 프로젝트 장소로 성수동의 오래된 수제화 공장 부지를 선택한 나언. 그녀는 그곳이 XU 뷰티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현할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속사인 성수 에이전시의 대표, 희정은 걱정을 내비칩니다. 프로젝트 상대인 XU 뷰티 대표가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는 소문과 수제화 공장 부지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이었죠. 그러나 나언은 오히려 자신만만합니다. 쉽지 않은 걸 해내야 세상이 시끄러워지죠. 성공에 대한 그녀의 불타는 야망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나언의 세상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마케팅을 해도 착하게 하자는 신념을 가진 인턴, 소은호. 그는 나언이 추진하는 팝업 스토어가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수제화 공장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이라며 회사 내에서 공공연히 반대 운동을 벌입니다. 심지어 XU 뷰티라는 회사가 동물 실험을 한다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며 문제를 제기하죠. 이런 은호의 모습은 냉혹한 마케팅 세계에서는 그저 철없는 이상주의자의 외침일 뿐입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를 걱정합니다. 성수 에이전시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강나언 팀장이 이끄는 1팀은 최고의 다이아 등급, 그 외에 플래티넘 팀, 그리고 회사가 내다 버린 카드 취급을 받는 창고의 언더독 팀까지. 정의와 신념을 외치는 은호가 결국 그 언더독 팀으로 좌천될 것이라고 모두가 수군거립니다. 내 밑에서 정의로울 거면 마케팅을 하지마. 나언은 은호에게 차갑게 경고합니다. 그녀에게 마케팅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구분짓고 차별하는 것, 즉 소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행위였습니다. 반면 은호는 마케팅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신념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언은 은호의 오해를 풀어주겠다며 그를 호텔로 부릅니다. XU 뷰티 대표가 사실은 연구원 출신이며 유기동물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연출된 모습을 보여주며 은호를 회유하려 하죠. 하지만 은호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XU 뷰티,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죠? 팀장님, 영혼까지 걸 수 있어요. 나언은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까짓것, 걸지 뭐. 한편 나언의 성공을 시기하는 세력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됩니다. 모회사인 세계그룹의 한희재 상무는 나언의 성공이 사실은 다른 팀의 공을 가로챈 것이라며 비아냥거리고 그녀가 대표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식으로 깎아내립니다. 심지어 나언의 멘토이자 상사인 희정 대표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은호는 XU 뷰티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강원도에 있는 화장품 공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던 회사가 실제로는 토끼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실험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은호는 이 사실을 즉시 나언에게 알립니다. 이런데도 동물 친화적으로 마케팅을 하겠다고요. 하지만 나언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팝업 스토어 오픈은 다음 주로 다가왔고 모든 것을 되돌리기엔 늦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녀는 은호에게 오히려 진실을 확실하게 덮으라고 지시합니다. 강점은 보여주고 단점은 덮는 거. 그게 브랜딩이야. 난 그걸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하지만 은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선배가 못하면 제 방식대로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나언은 그런 은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립니다. 나한테 덤빌 거면 어설픈 투정으로 시작하지 마. 난 영혼까지 팔 수 있어. 결국 나언은 동물 실험이라는 거대한 리스크를 숨기는 대가로 XU 뷰티 대표에게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언론은 그녀를 업계의 신화로 떠받들고 성수동 수재와 공장 문제도 돈으로 해결되며 모든 것이 나언의 뜻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수재화 공장의 대표만은 끝까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 버팁니다. 나언은 직접 현장으로 가 그의 가장 아픈 부분인 도망간 가족을 언급하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보상금 이만큼 받으면 떠나갔던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 잔인한 말에 격분한 공장장은 폭력을 행사하고 나언은 이 모든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그를 굴복시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습니다. 마침내 화려한 팝업 스토어가 문을 엽니다. 미지의 바다를 컨셉으로 한 신비로운 공간은 사람들의 찬사를 자아내고 나언의 성공은 정점을 찍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인턴 소은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언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배가 했던 말 뼛속 깊이 새겨들으려고요. 영혼까지 팔 수 있다고 했죠? 저도 제 영혼까지 다 걸게요. 그러니까 저 정직원 시켜주세요. 제대로 싸우게. 하지만 나언은 그를 해고해버립니다. 하지만 은호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XU 뷰티의 동물 실험 영상을 백업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은호가 제보한 진실이 세상에 폭로됩니다. 친환경, 비건 뷰티를 내세웠던 XU 뷰티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지고 모든 책임을 기획자인 강나언 팀장이 뒤집어쓰게 됩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나언. 회사는 그녀를 토사구팽하고 심지어 XU 뷰티 대표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집니다. 절망에 빠진 그날 밤
나언은 자신을 공격하는 의문의 괴한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신을 차린 나언은 병원 침대 위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턴 소은호의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나언의 몸으로 깨어난 은호. 두 사람의 영혼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몸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자신은 그토록 경멸했던 인턴의 몸에 갇히게 된 나언. 그녀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자신을 공격한 범인을 찾아내고 자신의 몸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한편 나언이 사라진 성수 에이전시는 새로운 권력 구도가 형성됩니다. 나언의 오랜 동기이자 라이벌이었던 도유미가 그녀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언을 따르던 팀원들은 모두 언더독 팀으로 좌천됩니다. 이제 소은호의 몸으로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나언. 그녀는 가장 낮은 곳, 모두가 무시하는 언더독 팀의 일원이 되어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언더독 팀은 말 그대로 패배자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열정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팀원들. 나언은 그들의 안일한 태도를 참을 수 없습니다. 평생 여기서 루저로 살고 싶어. 그녀는 특유의 독설과 카리스마로 팀원들을 자극하고 잊고 있던 열정을 되살리기 위해 그들의 가장 아픈 약점을 건드립니다. 이제 나언의 목표는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공격한 범인을 찾는 것. 둘째, 자신의 몸으로 살고 있는 은호와 함께 원래대로 돌아갈 방법을 찾는 것. 나언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인물을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자신을 시기하던 한희재 상무, 늘 인자한 얼굴 뒤에 칼을 숨기고 있던 것 같은 민희정 대표,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도유미, 그리고 한때 자신을 짝사랑했던 동료 차정우까지. 그녀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은호의 몸으로 단서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던 중 수제화 공장 주인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지만 차마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는 그의 말에서 나오는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한편 나언의 몸으로 깨어난 은호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나언으로서의 삶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언의 까칠한 말투와 행동을 흉내내지만 본연의 따뜻한 성품은 숨기지 못합니다. 그는 나언의 모습으로 언더독 팀의 팀장이 되어 과거 나언이었다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프로젝트들을 맡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으로 살아가며 이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서로의 세상을 경험합니다. 은호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나언의 고독과 상처를, 나언은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영혼을 되돌리기 위해 키스가 단서일 것이라 추측하고 몇 번의 시도를 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단순한 입맞춤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죠. 이야기는 5년 전 두 사람의 첫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그들의 악연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은호의 죽은 여자친구가 만들었던 향초 브랜드 반디향초. 그 아이디어를 나언이 표절했다는 오해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언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은호는 나언이 자신의 연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바로 성수 에이전시의 대표 민희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나언을 이용하고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나언과 은호는 거대한 적에 맞서기 위해 마침내 손을 잡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증오하는 라이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유일한 동지가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고 때로는 뒤바뀐 몸으로 민희정 대표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동료들의 도움과 지지를 얻게 되고 언더독이라 불렸던 팀은 어느새 회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팀으로 성장합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 나언과 은호는 통쾌한 복수에 성공합니다. 민희정 대표는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몰락하고 나언은 누명을 벗고 성수 에이전시의 새로운 대표 자리에 오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두 사람은 마법처럼 다시 원래의 몸으로 돌아옵니다. 길고 긴 혼돈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서로를 마주하게 된 두 사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아닌 깊은 이해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후 나언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브랜딩을 추구하는 따뜻한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내 모든 걸 줄게. 영혼까지 전부, 성공을 위해 영혼까지 팔 수 있다던 여자와 착한 신념을 지키려던 남자는 서로의 영혼을 공유하는 기적 같은 경험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자신의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는 결국 브랜딩이란 상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향하는 것이며 진정한 성공은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소중한 가치를 지켜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재미를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브랜딩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상품에 이름을 붙이고 포장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때로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일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 낡은 공장과 트렌디한 카페가 공존하는 성수동을 배경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 리뷰가 아닙니다. 성공과 신념, 사랑과 배신,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한 편의 인생 서사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지혜로운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막을 올립니다. 이야기는 숨막히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업계 최연소 마케팅 팀장이자 만드는 프로젝트마다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는 브랜딩의 화신, 강나언. 그녀에게 시간은 곧 돈이자 권력입니다. 택시 기사에게 웃돈을 얹어주며 약속 장소로 향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철한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될 뷰티 회사 대표 진석은 그런 나언을 시험대에 올립니다. 3분 안에 증명해봐요. 내가 왜 다른 팀이 아닌 강나언 팀장과 일해야 하는지. 하지만 나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냅니다. 과거에 논란이 되었던 인물조차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마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미지 세탁을 해낸 자신의 능력을 실제 그 인물을 현장에 개처럼 달려오게 함으로써 눈앞에서 보여주죠. 그녀에게 마케팅이란 강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완벽하게 덮어버리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언은 또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 XU 뷰티의 브랜딩을 따냅니다. 프로젝트 장소로 성수동의 오래된 수제화 공장 부지를 선택한 나언. 그녀는 그곳이 XU 뷰티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현할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속사인 성수 에이전시의 대표
희정은 걱정을 내비칩니다. 프로젝트 상대인 XU뷰티 대표가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는 소문과 수재화 공장 부지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이었죠. 그러나 나언은 오히려 자신만만합니다. 쉽지 않은 걸 해내야 세상이 시끄러워지죠. 성공에 대한 그녀의 불타는 야망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나언의 세상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마케팅을 해도 착하게 하자는 신념을 가진 인턴, 소은호. 그는 나언이 추진하는 팝업 스토어가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수재화 공장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이라며 회사 내에서 공공연히 반대 운동을 벌입니다. 심지어 XU뷰티라는 회사가 동물 실험을 한다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며 문제를 제기하죠. 이런 은호의 모습은 냉혹한 마케팅 세계에서는 그저 철없는 이상주의자의 외침일 뿐입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를 걱정합니다. 성수 에이전시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강나원 팀장이 이끄는 1팀은 최고의 다이아 등급, 그 외에 플래티넘 팀, 그리고 회사가 내다 버린 카드 취급을 받는 창고의 언더독 팀까지. 정의와 신념을 외치는 은호가 결국 그 언더독 팀으로 좌천될 것이라고 모두가 수군거립니다. 내 밑에서 정의로울 거면 마케팅을 하지마. 나언은 은호에게 차갑게 경고합니다. 그녀에게 마케팅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구분짓고 차별하는 것, 즉 소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행위였습니다. 반면 은호는 마케팅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신념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언은 은호의 오해를 풀어주겠다며 그를 호텔로 부릅니다. XU뷰티 대표가 사실은 연구원 출신이며 유기동물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연출된 모습을 보여주며 은호를 회유하려 하죠. 하지만 은호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XU뷰티,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죠? 팀장님, 영혼까지 걸 수 있어요. 나언은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까짓것, 걸지 뭐. 한편 나언의 성공을 시기하는 세력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됩니다. 모회사인 세계그룹의 한희재 상무는 나언의 성공이 사실은 다른 팀의 공을 가로챈 것이라며 비아냥거리고 그녀가 대표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식으로 깎아내립니다. 심지어 나언의 멘토이자 상사인 희정 대표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은호는 XU뷰티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강원도에 있는 화장품 공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던 회사가 실제로는 토끼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실험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은호는 이 사실을 즉시 나언에게 알립니다. 이런데도 동물 친화적으로 마케팅을 하겠다고요. 하지만 나언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팝업 스토어 오픈은 다음 주로 다가왔고 모든 것을 되돌리기엔 늦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녀는 은호에게 오히려 진실을 확실하게 덮으라고 지시합니다. 강점은 보여주고 단점은 덮는 거. 그게 브랜딩이야. 난 그걸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하지만 은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선배가 못하면 제 방식대로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나언은 그런 은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립니다. 나한테 덤빌 거면 어설픈 투정으로 시작하지 마. 난 영혼까지 팔 수 있어. 결국 나언은 동물 실험이라는 거대한 리스크를 숨기는 대가로 XU뷰티 대표에게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언론은 그녀를 업계의 신화로 떠받들고 성수동 수재화 공장 문제도 돈으로 해결되며
모든 것이 나언의 뜻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수제화 공장의 대표만은 끝까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 버팁니다. 나언은 직접 현장으로 가 그의 가장 아픈 부분인 도망간 가족을 언급하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보상금 이만큼 받으면 떠나갔던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 잔인한 말에 격분한 공장장은 폭력을 행사하고 나언은 이 모든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그를 굴복시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습니다. 마침내 화려한 팝업 스토어가 문을 엽니다. 미지의 바다를 컨셉으로 한 신비로운 공간은 사람들의 찬사를 자아내고 나언의 성공은 정점을 찍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인턴 소은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언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배가 했던 말, 뼛속 깊이 새겨들으려고요. 영혼까지 팔 수 있다고 했죠? 저도 제 영혼까지 다 걸게요. 그러니까 저 정직원 시켜주세요. 제대로 싸우게. 하지만 나언은 그를 해고해버립니다. 하지만 은호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XU 뷰티의 동물 실험 영상을 백업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은호가 제보한 진실이 세상에 폭로됩니다. 친환경, 비건 뷰티를 내세웠던 XU 뷰티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지고 모든 책임을 기획자인 강나언 팀장이 뒤집어쓰게 됩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나언. 회사는 그녀를 토사구팽하고 심지어 XU 뷰티 대표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집니다. 절망에 빠진 그날 밤, 나언은 자신을 공격하는 의문의 괴한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신을 차린 나언은 병원 침대 위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턴 소은호의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나언의 몸으로 깨어난 은호. 두 사람의 영혼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몸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자신은 그토록 경멸했던 인턴의 몸에 갇히게 된 나언. 그녀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자신을 공격한 범인을 찾아내고 자신의 몸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한편 나언이 사라진 성수 에이전시는 새로운 권력 구도가 형성됩니다. 나언의 오랜 동기이자 라이벌이었던 도유미가 그녀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언을 따르던 팀원들은 모두 언더독 팀으로 좌천됩니다. 이제 소은호의 몸으로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나언. 그녀는 가장 낮은 곳, 모두가 무시하는 언더독 팀의 일원이 되어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언더독 팀은 말 그대로 패배자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열정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팀원들. 나언은 그들의 안일한 태도를 참을 수 없습니다. 평생 여기서 루저로 살고 싶어. 그녀는 특유의 독설과 카리스마로 팀원들을 자극하고 잊고 있던 열정을 되살리기 위해 그들의 가장 아픈 약점을 건드립니다. 이제 나언의 목표는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공격한 범인을 찾는 것. 둘째, 자신의 몸으로 살고 있는 은호와 함께 원래대로 돌아갈 방법을 찾는 것. 나언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인물을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자신을 시기하던 한희재 상무, 늘 인자한 얼굴 뒤에 칼을 숨기고 있던 것 같은 민희정 대표,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도유미, 그리고 한때 자신을 짝사랑했던 동료 차정우까지. 그녀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은호의 몸으로 단서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던 중 수제화 공장 주인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지만 차마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는 그의 말에서 나오는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한편
나원의 몸으로 깨어난 은호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나원으로서의 삶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원의 까칠한 말투와 행동을 흉내내지만 본연의 따뜻한 성품은 숨기지 못합니다. 그는 나원의 모습으로 언더독 팀의 팀장이 되어 과거 나원이었다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프로젝트들을 맡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으로 살아가며 이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서로의 세상을 경험합니다. 은호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나원의 고독과 상처를 나원은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영혼을 되돌리기 위해 키스가 단서일 것이라 추측하고 몇 번의 시도를 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단순한 입맞춤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죠. 이야기는 5년 전 두 사람의 첫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그들의 악연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은호의 죽은 여자친구가 만들었던 향초 브랜드 반디 향초. 그 아이디어를 나원이 표절했다는 오해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원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은호는 나원이 자신의 연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바로 성수 에이전시의 대표 민희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나원을 이용하고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나원과 은호는 거대한 적에 맞서기 위해 마침내 손을 잡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증오하는 라이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유일한 동지가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고 때로는 뒤바뀐 몸으로 민희정 대표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동료들의 도움과 지지를 얻게 되고 언더독이라 불렸던 팀은 어느새 회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팀으로 성장합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 나원과 은호는 통쾌한 복수에 성공합니다. 민희정 대표는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몰락하고 나원은 누명을 벗고 성수 에이전시의 새로운 대표 자리에 오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두 사람은 마법처럼 다시 원래의 몸으로 돌아옵니다. 길고 긴 혼돈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서로를 마주하게 된 두 사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아닌 깊은 이해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후 나원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브랜딩을 추구하는 따뜻한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내 모든 걸 줄게. 영혼까지 전부, 성공을 위해 영혼까지 팔 수 있다던 여자와 착한 신념을 지키려던 남자는 서로의 영혼을 공유하는 기적 같은 경험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자신의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는 결국 브랜딩이란 상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향하는 것이며 진정한 성공은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소중한 가치를 지켜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재미를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브랜딩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상품에 이름을 붙이고 포장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때로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일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 낡은 공장과 트렌디한 카페가 공존하는 성수동을 배경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 리뷰가 아닙니다. 성공과 신념,
사랑과 배신,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한편의 인생 서사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지혜로운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막을 올립니다. 이야기는 숨막히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업계 최연소 마케팅 팀장이자 만드는 프로젝트마다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는 브랜딩의 화신, 강나언. 그녀에게 시간은 곧 돈이자 권력입니다. 택시 기사에게 웃돈을 얹어주며 약속 장소로 향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철한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될 뷰티 회사 대표 진석은 그런 나언을 시험대에 올립니다. 3분 안에 증명해봐요. 내가 왜 다른 팀이 아닌 강나언 팀장과 일해야 하는지. 하지만 나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냅니다. 과거에 논란이 되었던 인물조차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마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미지 세탁을 해낸 자신의 능력을 실제 그 인물을 현장에 개처럼 달려오게 함으로써 눈앞에서 보여주죠. 그녀에게 마케팅이란 강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완벽하게 덮어버리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언은 또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 XU 뷰티의 브랜딩을 따냅니다. 프로젝트 장소로 성수동의 오래된 수제화 공장 부지를 선택한 나언. 그녀는 그곳이 XU 뷰티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현할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속사인 성수 에이전시의 대표, 희정은 걱정을 내비칩니다. 프로젝트 상대인 XU 뷰티 대표가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는 소문과 수제화 공장 부지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이었죠. 그러나 나언은 오히려 자신만만합니다. 쉽지 않은 걸 해내야 세상이 시끄러워지죠. 성공에 대한 그녀의 불타는 야망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나언의 세상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마케팅을 해도 착하게 하자는 신념을 가진 인턴, 소은호. 그는 나언이 추진하는 팝업 스토어가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수제화 공장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이라며 회사 내에서 공공연히 반대 운동을 벌입니다. 심지어 XU 뷰티라는 회사가 동물 실험을 한다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며 문제를 제기하죠. 이런 은호의 모습은 냉혹한 마케팅 세계에서는 그저 철없는 이상주의자의 외침일 뿐입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를 걱정합니다. 성수 에이전시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강나언 팀장이 이끄는 1팀은 최고의 다이아 등급, 그 외에 플래티넘 팀, 그리고 회사가 내다 버린 카드 취급을 받는 창고의 언더독 팀까지. 정의와 신념을 외치는 은호가 결국 그 언더독 팀으로 좌천될 것이라고 모두가 수군거립니다. 내 밑에서 정의로울 거면 마케팅을 하지마. 나언은 은호에게 차갑게 경고합니다. 그녀에게 마케팅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구분짓고 차별하는 것, 즉 소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행위였습니다. 반면 은호는 마케팅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신념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언은 은호의 오해를 풀어주겠다며 그를 호텔로 부릅니다. XU 뷰티 대표가 사실은 연구원 출신이며 유기동물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연출된 모습을 보여주며 은호를 회유하려 하죠. 하지만 은호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XU 뷰티,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죠? 팀장님, 영혼까지 걸 수 있어요. 나언은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까짓것, 걸지 뭐. 한편 나언의 성공을 시기하는 세력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됩니다. 모회사인 세계그룹의 한희재 상무는
나원의 성공이 사실은 다른 팀의 공을 가로챈 것이라며 비아냥거리고 그녀가 대표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식으로 깎아내립니다. 심지어 나원의 멘토이자 상사인 희정 대표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은호는 엑스유 뷰티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강원도에 있는 화장품 공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던 회사가 실제로는 토끼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실험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은호는 이 사실을 즉시 나원에게 알립니다. 이런데도 동물 친화적으로 마케팅을 하겠다고요. 하지만 나원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팝업 스토어 오픈은 다음 주로 다가왔고 모든 것을 되돌리기엔 늦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녀는 은호에게 오히려 진실을 확실하게 덮으라고 지시합니다. 강점은 보여주고 단점은 덮는 거. 그게 브랜딩이야. 난 그걸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하지만 은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선배가 못하면 제 방식대로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나원은 그런 은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립니다. 나한테 덤빌 거면 어설픈 투정으로 시작하지 마. 난 영혼까지 팔 수 있어. 결국 나원은 동물 실험이라는 거대한 리스크를 숨기는 대가로 엑스유 뷰티 대표에게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언론은 그녀를 업계의 신화로 떠받들고 성수동 수재화 공장 문제도 돈으로 해결되며 모든 것이 나원의 뜻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수재화 공장의 대표만은 끝까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 버팁니다. 나원은 직접 현장으로 가 그의 가장 아픈 부분인 도망간 가족을 언급하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보상금 이만큼 받으면 떠나갔던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 잔인한 말에 격분한 공장장은 폭력을 행사하고 나원은 이 모든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그를 굴복시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습니다. 마침내 화려한 팝업 스토어가 문을 엽니다. 미지의 바다를 컨셉으로 한 신비로운 공간은 사람들의 찬사를 자아내고 나원의 성공은 정점을 찍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인턴 소은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원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배가 했던 말 뼛속 깊이 새겨들으려고요. 영혼까지 팔 수 있다고 했죠? 저도 제 영혼까지 다 걸게요. 그러니까 저 정직원 시켜주세요. 제대로 싸우게. 하지만 나원은 그를 해고해버립니다. 하지만 은호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엑스유 뷰티의 동물 실험 영상을 백업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은호가 제보한 진실이 세상에 폭로됩니다. 친환경, 비건 뷰티를 내세웠던 엑스유 뷰티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지고 모든 책임을 기획자인 강나원 팀장이 뒤집어쓰게 됩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나원. 회사는 그녀를 토사구팽하고 심지어 엑스유 뷰티 대표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집니다. 절망에 빠진 그날 밤, 나원은 자신을 공격하는 의문의 괴한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신을 차린 나원은 병원 침대 위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턴 소은호의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나원의 몸으로 깨어난 은호. 두 사람의 영혼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몸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자신은 그토록 경멸했던 인턴의 몸에 갇히게 된 나원. 그녀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자신을 공격한 범인을 찾아내고 자신의 몸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한편 나언이 사라진 성수 에이전시는 새로운 권력 구도가 형성됩니다. 나언의 오랜 동기이자 라이벌이었던 도유미가 그녀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언을 따르던 팀원들은 모두 언더독 팀으로 좌천됩니다. 이제 소은호의 몸으로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나언. 그녀는 가장 낮은 곳, 모두가 무시하는 언더독 팀의 일원이 되어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언더독 팀은 말 그대로 패배자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열정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팀원들. 나언은 그들의 안일한 태도를 참을 수 없습니다. 평생 여기서 루저로 살고 싶어. 그녀는 특유의 독설과 카리스마로 팀원들을 자극하고 잊고 있던 열정을 되살리기 위해 그들의 가장 아픈 약점을 건드립니다. 이제 나언의 목표는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공격한 범인을 찾는 것. 둘째, 자신의 몸으로 살고 있는 은호와 함께 원래대로 돌아갈 방법을 찾는 것. 나언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인물을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자신을 시기하던 한희재 상무, 늘 인자한 얼굴 뒤에 칼을 숨기고 있던 것 같은 민희정 대표,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도유미, 그리고 한때 자신을 짝사랑했던 동료 차정우까지. 그녀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은호의 몸으로 단서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던 중 수제화 공장 주인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지만 차마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는 그의 말에서 나오는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한편 나언의 몸으로 깨어난 은호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나언으로서의 삶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언의 까칠한 말투와 행동을 흉내내지만 본연의 따뜻한 성품은 숨기지 못합니다. 그는 나언의 모습으로 언더독 팀의 팀장이 되어 과거 나언이었다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프로젝트들을 맡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으로 살아가며 이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서로의 세상을 경험합니다. 은호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나언의 고독과 상처를, 나언은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영혼을 되돌리기 위해 키스가 단서일 것이라 추측하고 몇 번의 시도를 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단순한 입맞춤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죠. 이야기는 5년 전 두 사람의 첫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그들의 악연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은호의 죽은 여자친구가 만들었던 향초 브랜드 반디향초. 그 아이디어를 나언이 표절했다는 오해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언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은호는 나언이 자신의 연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바로 성수 에이전시의 대표 민희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나언을 이용하고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나언과 은호는 거대한 적에 맞서기 위해 마침내 손을 잡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증오하는 라이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유일한 동지가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고 때로는 뒤바뀐 몸으로 민희정 대표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동료들의 도움과 지지를 얻게 되고 언더독이라 불렸던 팀은 어느새 회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팀으로 성장합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 나언과 은호는 통쾌한 복수에 성공합니다. 민희정 대표는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몰락하고 나언은 누명을 벗고 성수 에이전시의 새로운 대표 자리에 오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두 사람은 마법처럼 다시 원래의 몸으로 돌아옵니다.
길고 긴 혼돈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서로를 마주하게 된 두 사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아닌 깊은 이해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후, 나언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브랜딩을 추구하는 따뜻한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내 모든 걸 줄게. 영혼까지 전부, 성공을 위해 영혼까지 팔 수 있다던 여자와 착한 신념을 지키려던 남자는 서로의 영혼을 공유하는 기적 같은 경험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자신의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는 결국 브랜딩이란 상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향하는 것이며, 진정한 성공은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소중한 가치를 지켜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재미를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브랜딩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상품에 이름을 붙이고 포장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때로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일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 낡은 공장과 트렌디한 카페가 공존하는 성수동을 배경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 리뷰가 아닙니다. 성공과 신념, 사랑과 배신,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한 편의 인생 서사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지혜로운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막을 올립니다. 이야기는 숨막히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업계 최연소 마케팅 팀장이자 만드는 프로젝트마다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는 브랜딩의 화신, 강나언. 그녀에게 시간은 곧 돈이자 권력입니다. 택시 기사에게 웃돈을 얹어주며 약속 장소로 향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철한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될 뷰티 회사 대표 진석은 그런 나언을 시험대에 올립니다. 3분 안에 증명해봐요. 내가 왜 다른 팀이 아닌 강나언 팀장과 일해야 하는지. 하지만 나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냅니다. 과거에 논란이 되었던 인물조차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마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미지 세탁을 해낸 자신의 능력을 실제 그 인물을 현장에 개처럼 달려오게 함으로써 눈앞에서 보여주죠. 그녀에게 마케팅이란 강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완벽하게 덮어버리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언은 또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 XU 뷰티의 브랜딩을 따냅니다. 프로젝트 장소로 성수동의 오래된 수제화 공장 부지를 선택한 나언. 그녀는 그곳이 XU 뷰티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현할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속사인 성수 에이전시의 대표, 희정은 걱정을 내비칩니다. 프로젝트 상대인 XU 뷰티 대표가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는 소문과 수제화 공장 부지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이었죠. 그러나 나언은 오히려 자신만만합니다. 쉽지 않은 걸 해내야 세상이 시끄러워지죠. 성공에 대한 그녀의 불타는 야망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나언의 세상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마케팅을 해도 착하게 하자는 신념을 가진 인턴, 소은호. 그는 나언이 추진하는 팝업 스토어가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수제화 공장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이라며
회사 내에서 공공연히 반대 운동을 벌입니다. 심지어 XU 뷰티라는 회사가 동물 실험을 한다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며 문제를 제기하죠. 이런 은호의 모습은 냉혹한 마케팅 세계에서는 그저 철없는 이상주의자의 외침일 뿐입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를 걱정합니다. 성수 에이전시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강나원 팀장이 이끄는 1팀은 최고의 다이아 등급, 그 외에 플래티넘 팀, 그리고 회사가 내다 버린 카드 취급을 받는 창고의 언더독 팀까지. 정의와 신념을 외치는 은호가 결국 그 언더독 팀으로 좌천될 것이라고 모두가 수군거립니다. 내 밑에서 정의로울 거면 마케팅을 하지마. 나원은 은호에게 차갑게 경고합니다. 그녀에게 마케팅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구분짓고 차별하는 것, 즉 소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행위였습니다. 반면 은호는 마케팅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신념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원은 은호의 오해를 풀어주겠다며 그를 호텔로 부릅니다. XU 뷰티 대표가 사실은 연구원 출신이며 유기동물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연출된 모습을 보여주며 은호를 회유하려 하죠. 하지만 은호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XU 뷰티,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죠? 팀장님, 영혼까지 걸 수 있어요. 나원은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까짓것, 걸지 뭐. 한편 나원의 성공을 시기하는 세력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됩니다. 모회사인 세계그룹의 한희재 상무는 나원의 성공이 사실은 다른 팀의 공을 가로챈 것이라며 비아냥거리고 그녀가 대표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식으로 깎아내립니다. 심지어 나원의 멘토이자 상사인 희정 대표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은호는 XU 뷰티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강원도에 있는 화장품 공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던 회사가 실제로는 토끼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실험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은호는 이 사실을 즉시 나원에게 알립니다. 이런데도 동물 친화적으로 마케팅을 하겠다고요. 하지만 나원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팝업 스토어 오픈은 다음 주로 다가왔고 모든 것을 되돌리기엔 늦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녀는 은호에게 오히려 진실을 확실하게 덮으라고 지시합니다. 강점은 보여주고 단점은 덮는 거. 그게 브랜딩이야. 난 그걸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하지만 은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선배가 못하면 제 방식대로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나원은 그런 은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립니다. 나한테 덤빌 거면 어설픈 투정으로 시작하지 마. 난 영혼까지 팔 수 있어. 결국 나원은 동물 실험이라는 거대한 리스크를 숨기는 대가로 XU 뷰티 대표에게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언론은 그녀를 업계의 신화로 떠받들고 성수동 수재화 공장 문제도 돈으로 해결되며 모든 것이 나원의 뜻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수재화 공장의 대표만은 끝까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 버팁니다. 나원은 직접 현장으로 가 그의 가장 아픈 부분인 도망간 가족을 언급하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보상금 이만큼 받으면 떠나갔던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 잔인한 말에 격분한 공장장은 폭력을 행사하고 나원은 이 모든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그를 굴복시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습니다. 마침내 화려한 팝업 스토어가 문을 엽니다.
미지의 바다를 컨셉으로 한 신비로운 공간은 사람들의 찬사를 자아내고 나원의 성공은 정점을 찍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인턴 소은